안녕하세요. 저희 또다시 돌아왔습니다. 팬케이크 6화로. 이번에 주제가 어떻게 되죠? 없어요. 저희 아시아쿼터 얘기를 해야 될 시기가 돼서 4월 11일에 드래프트를 비대면으로 합니다. 남자부 여자부와 같은 날 진행이 되는데 뭐 남자부에 100명의 지원자가 왔고 여자부에 43명의 지원자가 와서 아시아쿼터 지원자들의 어떤 면면이 있고 팀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나 이 얘기를 조금 더 편하게 해보기 위해 회사를 벗어나서 지금 여기가 위치가 어디입니까? 저희 회사 옥상입니다. 걸어서 내려가면 20초 정도 걸리는데 그래도 사무실에서 안 하니까 좋은 것 같아요. 사무실 그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사무실에 앉아 있는 걸 별로 안 좋아하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번에 아시아쿼터 일단 숫자 자체가 굉장히 늘어났죠. 비대면이 되면서. 사실 이렇게 지원자가 늘어나는 효과를 기대하고 아시아쿼터를 비대면으로 진행을 하기로 했고 남자부는 좀 그에 걸맞은 효과가 나타난 것 같습니다. 100명이라는 지원자는 어쨌든 작년보다는 훨씬 많아진 수치고 반면에 여자부는 어쨌든 비대면을 진행한 것 치고는 사실 43명은 살짝 기대에 못 미치는 숫자긴 하지만 그래도 옥석을 가릴 수 있는 정도의 수치는 보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저희가 남자부 얘기를 좀 먼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요번에 좀 특징 중에 하나가 이란 선수들이랑 호주 선수들이 좀 굉장히 많이 지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대충 어느 정도로 좀 지원을 했을까요? 남자부 지원자 총 100명 중에 이란 지원자가 43명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40%가 넘는 정도의 지원자가 이란 지원자들인데 그 중에서 작년에 지원했던 선수들도 굉장히 많고요. 국가대표에서 주전급으로 뛰고 있는 선수도 있고요. 풀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포지션도 다양하게 나왔고 호주 선수들도 꽤 많은 지원을 했습니다. 사실은 호주 선수들은 지난 두 번 아시아쿼터 드래프트에서는 그렇게 큰 기대는 미치지 못하는 모습도 있었거든요. 피지컬만 좋다, 기본기가 너무 없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번에 지원한 호주 지원자의 대부분이 대표팀 1군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입니다. 대표팀 주장도 지원을 했고요. 그래서 호주 지원자들도 아마 많은 팀들의 주목을 받게 되지 않을까. 요거는 어떻게 보면 좀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좀 V리그가 그만큼 좀 외국 선수들에게 좀 좋은 선택지가 된 이유가 또 따로 있을까요? 뭐 아무래도 일단은 복지의 차원이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아시아쿼터 선수가 오면 본인들이 쓰는 언어의 통역도 붙여주고요. 숙식 지원도 되고 또 만약에 자녀가 있는 선수들 같은 경우는 자녀 교육까지도 상당히 받기 좋은 환경에 나라 있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간과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는 치안이 굉장히 좋습니다. 치안이 안 좋은 리그에서 뛰는 선수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외국인 선수들이 뛰기에는 굉장히 좋은 환경이 돼 있는 것 같고요. 또 아시아쿼터를 경험해본 선수들이 이제 지원을 망설이는 선수들에게 좋은 얘기를 많이 했다고 들었습니다. 한국 리그가 뭐 금전적으로도 나쁘지 않고 생활하기도 좋고 팬들도 너무 좋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다고 들어서 지원자가 늘어나는데 또 한몫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번에 그러면은 좀 재취업을 노리는 선수들부터 좀 짚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좀 어떤 선수들이 있을까요? 이제 몽골 출신으로 유리그에서 좋은 활약을 했고 V리그를 거쳤던 에디와 바야르 사얀이 모두 재지원을 했습니다. 두 선수 모두 몽골 리그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준 채로 지원을 한 거기 때문에 좀 기대가 많이 되고 특히 바야르 사얀 같은 경우는 몽골 리그에서 챔프전 MVP까지 받았을 정도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두 선수 기대가 좀 많이 되고요. 바야르 선수 같은 경우는 특히 좀 재취업을 점치는 관계자들도 조금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V리그에서 첫 시즌 뛰었을 때도 상당히 활약이 준수했고 무엇보다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적응도가 워낙 완벽한 선수다 보니 팀 입장에서는 플러스가 되는 요인이 분명히 있고요. 또 바야르 사얀 선수랑 몽골 리그를 같이 했던 이성규 감독이 바야르 사얀 선수의 성공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바야르 사얀 선수가 몽골에서 굉장한 스텝업을 했다는 걸 알 수 있고 많은 기대가 되는 부분이죠. 에디 선수는 그러면은 요번에 좀 재취업을 노린다고 하는데 좀 대충 어떤 상태인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우선 몽골 리그에서는 아웃사이드 히터로 리그를 소화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미들블로커와 아포짓을 뛰었기 때문에 아예 다른 경험을 하고 왔는데 아웃사이드 히터로서 굉장히 좋은 활약을 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바이에르 사이안의 팀이 정규리그 1위, 에디가 있는 팀이 정규리그 2위를 했는데 어쨌든 에디 선수도 팀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들었고 다만 에디는 한국에서 뛰었던 시즌에서의 모습은 바이에르 사이안에 비해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에디의 재취업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반반 정도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직 이거는 발표가 된 거는 아니지만은 좀 이 밖에 재취업을 노리는 선수나 아니면 지금 뛰고 있는 선수 중에 조금 재취업을 노릴 만한 선수들이 있을까요? 재계약이나? 우선 한국 리그를 거쳐갔던 선수 중에 지금 지원서를 다시 낸 선수로는 RF
대한항공에서 뛰었던 RF, 그리고 KB에서 뛰었던 류웅민, 그리고 대한항공에서 뛰었던 마크 에스페오까지가 지원자 명단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세 선수도 재취업을 노리고 있고, 그리고 지금 리그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 같은 경우는 드래프트 열리기 하루 전인 4월 10일까지 지원 기간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들은 그때까지 내가 재지원을 할지 혹은 다른 리그로 가게 될지를 결정하면 됩니다. 알리 선수 같은 경우는 이미 조금 이탈이 실시됐죠. 그렇죠. 알리 선수는 이미 외국인 선수로 전환 지원을 하는 게 결정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카드도 새로운 아시아쿼터 선수를 찾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번에 숫자 자체가 이제 지원자 자체가 많아지면서 되게 눈에 띄는 선수들이 좀 있거든요. 좀 대표적으로 어떤 선수들이 좀 있을까요? 우선 43명의 이란 선수들 얘기를 먼저 하자면 메히 젤베 가제아니 미들블로커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지원자인데 사실 몇몇 배구인들이 놀랐다고 하죠. 이 선수가 지원하는 것 자체에. 그렇죠. 사실 무사비로 대표되던 이란 대표팀의 미들블로커 라인에서 세대 교체의 중심에 있는 선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2001년생으로 나이도 젊은 선수인데 키도 2m 8cm입니다. 그러니까 국내 리그 기준으로는 정말 최상급 피지컬을 가지고 있는 선수고 이미 대표팀에서도 준주전급의 활약을 하고 있는 선수고 이란 리그 베스트 미들블로커로도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이 밖에도 좀 이란 선수들이 좀 그래도 몇 명 눈에 띄는 선수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조금 더 소개해 주신다면 좀 어떤 선수들이 있을까요? 가장 눈에 띄는 선수는 저는 소헤일 카밀라바디라는 아웃사이드 히터 선수를 꼽고 싶습니다. 좀 어떤 장점이 있는 선수인지. 이 선수가 일단 공격에 장점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키가 2m이기 때문에 아웃사이드 히터로서는 굉장히 좋은 피지컬을 가지고 있고 이 선수는 작년 제주도 대면 트라이아웃에 참가를 했던 선수예요. 그래서 그때도 많은 팀들의 지명권에 들어가 있었고 올해 아시아쿼터 선수를 교체를 할 때도 소헤일을 굉장히 많은 팀들이 먼저 알아봤던 걸로 압니다. 다만 뭐 잘 아시겠지만 시즌 중에는 선수를 교체할 때 워낙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소헤일이 한국에 중간에 오지는 못했지만 아마 이번에도 아웃사이드 히터를 노리는 팀들이라면 분명히 후보군에 있을 선수가 아닌가 싶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아시아 쿼터는 특히 공격수 중에서도 아시아 쿼터 공격수는 특히 이제 아웃사이드 히터 쪽에서 조금 활약을 보여줘야 되는 느낌이 좀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점에서 좀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외에 이란 선수들은 이제 뭐 모센 델라바리 이 선수는 아포짓인데 키가 2m 10입니다. 그래서 영상을 직접 봤는데 키에 비해서는 그렇게 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장신 아포짓을 보강하고 싶은 팀이라면 한 번쯤은 노려볼 수 있는 선수일 것 같고 아웃사이드 히터 중에서는 모함마드 레자 베이크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신장은 1m 97인데 좀 다른 지원자들에 비해서 밸런스가 갖춰져 있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란 선수 치고 리시브나 수비에서의 안정감이 나쁘지 않다라는 느낌이 있어서 조금 한 자리에서 밸런스를 챙기고 싶다라는 팀이라면 한 번쯤 검토해 볼 수 있는 이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호주로 넘어가 보자면은 호주 선수들이 이번에 신장이 되게 좋더라고요. 맞습니다. 좀 전반적으로 2m가 거의 다 넘는 것 같은데 좀 괜찮은 아니면 눈에 띄거나 구단 관계자의 물망에 좀 오른 선수가 있을까요? 우선 이름값만 봤을 때는 역시 도산지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호주 국가대표팀의 주전 세터였던, 그러니까 지금은 오락가락하지만 RCD 도산지가 지원을 했는데 세터인데 키가 2m 4입니다. 엄청나게 큽니다. 이게 실제로 저도 경기장에서 본 적이 있는데 엄청 큽니다. 그러니까 세터인데 토스를 하는 타점 자체가 너무 높아서 사실 장신 세터가 좋은 이유가 별거 아닙니다. 전위에서 블로킹이 좋다는 거 하나, 그리고 세팅 타점이 높기 때문에 상대 블로커들의 시선을 위쪽으로 끌어서 밑에 코트 상황을 못 보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신 세터를 좋아하는 건데 그런 장점을 굉장히 잘 활용할 수 있는 선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세터의 기본인 경기 운영 능력 그리고 평정심을 유지하는 능력에서는 물음표가 굉장히 많은 선수긴 합니다. 또 호주에 좀 괜찮은 선수가 있다면 또 누가 있을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호주 대표팀 경기를 보고 기사를 쓸 때마다 정말 인상 깊게 봤던 선수 중에 한 명인데 맷 오브레이 아포지 선수가 지원을 했습니다. 키가 2m 8인데요. 굉장히 독특한 공격 리듬과 폼을 가지고 있습니다. 왼손잡이 아포짓인데 이게 풍차를 돌리듯이 팔을 이렇게 써요. 그래서 공격 리듬이 되게 특이합니다. 그러니까 이 타이밍에 때릴 게 아닌 것 같은데 때리거든요. 그래서 이 선수가 가지고 있는 의외성 때문에 한국이 호주를 국제전에서 만났을 때 맷 오브레이 선수한테 굉장히 고전을 하는 그림들이 많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끌어서 때리는 느낌일 수도 있는데 그게 좋은 쪽으로 리듬이 좀 다르다는 느낌이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유형의 공격을 하는 선수가 한국에 별로 없기 때문에 우리가 국제전에 나가서 이 선수를 만나면 그 의외성에 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선수 같은 경우는 풀타임 주전 아포짓으로 보기는 조금 애매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키에 비해 타점이 높은 선수도 아니고 아포짓 자리에서 수비가 좋은 선수도 아니기 때문에 풀타임 아포짓으로 쓰기엔 부담이 있다. 다만 더블 스위치를 해서 이 선수가 전이 세 자리를 돌거나 아니면 경기 중에 한 세트 정도를 뛴다라고 했을 때는 의외성이라는 무기가 워낙 날카롭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옵션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포짓에 더블 스위치를 하고 싶은 팀이 있다. 이제 아샤코트 선수를 뽑아서 그러면 오브레이는 분명히 검토할 만한 옵션이 될 거라고. 또 이외에 또 괜찮은 선수들이 있다면은 조금 더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 두 선수를 제외하면 호주의 풀이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습니다. 다만 미들 블로커 트렌트 오데이 선수가 지원을 했는데 이 선수가 국가대표팀 주장이거든요. 네. 신장이 2m 3cm인데 사실 경기력 자체가 그렇게 인상적인 선수는 아닙니다. 다만 어쨌든 경험이 있는 선수고 대표팀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걸로 봤을 때는 리그에 와서 뭔가를 증명할 수 있는 경쟁력은 있을 수도 있다. 물론 제가 직접 경기를 보고 영상을 봤을 때는 좀 물음표가 많은 선수긴 한데 팀의 판단에 따라서는 검토는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딱 이 정도이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눈에 띄는 쪽은 아무래도 이란이랑 호주의 참가였는데요. 그 밖에도 사실 좋은 선택지들이 있거든요. 좀 그 외에서 좀 눈에 띄는 선수들을 좀 꼽아 주신다면은 좀 어떤 선수들이 있었을까요? 우선 인도네시아 선수인 파란 하림 선수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아웃사이드 히터고 93cm의 신장을 가지고 있는데 이 선수가 대한항공이 참가했던 아시아클럽 챔피언십에서 엄청난 활약을 했죠.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 바양카라 소속으로 나와서 정말 좋은 활약을 했고 대한항공을 꺾기도 했습니다. 정말 좋은 서브와 공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제 배구 무대에서도 인도네시아라는 나라의 어떤 입지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죠. 최근에 가파르게. 파라는 한국 리그에 들어오면 충분히 통할 만한 공격과 서브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이 선수가 더 대단한 건 손가락의 일부가 없어요. 그러니까 스토리가 있구나. 어릴 때 사고인가 화재인가를 당했다고 들었는데 네. 그래서 이제 약지 손가락의 일부가 없습니다. 어. 근데도 말도 안 되는 서브와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옵션이 될 수 있는데 다만 리시브와 수비에서 물음표가 굉장히 많이 붙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 선수를 퍼즐로 쓸 수 있는 팀이라면 검토해볼 수 있다 정도일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좀 리시빙하는 그런 아웃사이드 히터가 좀 필요하겠죠. 그런 팀들은. 그리고 파키스탄 선수 두 명을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아이말 칸 아포지 선수입니다. 2m 4cm의 선수인데 30대 중반이에요. 그러니까 나이가 굉장히 나이가 많습니다. 좀 있네요. 근데 이 선수도 제주도 대면 트라이아웃 때도 왔던 선수인데 굉장히 플레이가 노련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신장을 살리는 강타와 연타를 섞는 플레이를 할 줄 알고 점프도 좋고 유연성도 갖추고 있습니다. 아포지스로서 가진 툴이 굉장히 많은 선수이기 때문에 오면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선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한 명의 칸이 있습니다. 무사웨르 칸이라는 미들블로커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는 대표팀에서는 파키스탄의 사실상 에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무라드가 우리에게 익숙한 무라드가 대표팀에서도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지만 무사웨르 칸이 대표팀에서 정말 비중이 큽니다. 이 선수의 속공에 한국이 여러 번 당했죠. 실제로 파키스탄에게 지기도 했고. 그렇죠. 네. 키가 엄청나게 큰 선수는 아니지만 공격 쪽에서 옵션을 굉장히 다양하게 제공할 수 있는 선수라서 무사히르 칸도 미들블로커 쪽에 공격력 보강을 하고 싶은 팀은 한번 지켜볼 만한 자원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그 밖에 또 있다면은 한 명 정도를 더 언급하자면 이 선수도 지원 이력이 있는 선수인데요. 나파댓 빈지디 태국 아포짓 선수입니다. 박기영 감독님이 굉장히 공들여서 키운 자원이죠. 아포짓 자리에서 신장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94 정도 되는 신장인데 공격력이 워낙 좋고요. 이 선수도 국제전에 나가면 태국에서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여주는 선수죠. 그래서 이 선수도 제가 볼 때는 아포짓을 아시아쿼터에서 보강하고 싶다 하는 팀이 있다면 고려할 수 있는 선수 정도는 될 것이다. 다만 무조건 지명된다라고까지는 모르겠고요. 한번 지켜볼 만한 자원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이번 명단에서 좀 남자분을 정리하자면은 이란, 호주, 파키스탄 그리고 태국의 조금 강세가 어느 정도 좀 엿보이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인도네시아 선수들까지 한번 인도네시아까지. 지켜볼 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여자부로 조금 넘어가자면은 요거를 조금 더 먼저 물어보고 싶은 게 여자부는 왜 남자부에 비해서 좀 참가자가 적다고 생각을 하세요? 여자부 같은 경우는 역시 미국 리그가 활성화된 부분이 가장 큽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프로 리그라고 할 수 있는 리그들이 선택지가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미국 리그라고 했을 때 떠오르는 게 하나가 아닙니다. 그쵸, 2개, 3개 이렇게 그렇죠. 되죠 이제는. 그런데도 그 상태에서 리그별로 선수들이 뛸 만한 환경과 복지가 굉장히 제공이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뛰었던 외국인 선수 중에 지금 미국 리그에서 뛰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죠. 그렇죠. 펌픈, 아베크롬비, 켈시, 윌로우 이런 선수들이 다 지금 미국 리그를 뛰고 있는데 우선 일정이 타이트하지 않습니다. 한국에 비해서 체력적으로 세이브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영어를 쓸 수 있는 선수들 같은 경우는 언어 장벽에서 자유로워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리그가 여러모로 활성화되어 있는 부분이 아시아쿼터 지원에도 좀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번에 조금 특징적인 선수들 뭐 재취업을 노리는 선수들이나 좀 있다면은 먼저 좀 어떤 선수들이 있을까요? 역시 43명 중에 제일 먼저 눈에 띄는 선수는 NEC의 부주장인 시마무라 하루 미들블로커 선수가 지원을 했습니다. 이름값 있는 선수죠. 워낙 베테랑이고요. 대표팀 경력도 풍부한 선수고 이동 공격에 강점이 있고 리그 베스트 미들블로커로도 뽑힌 적이 있는 선수고요. 스펙이 워낙 좋습니다. 그냥 다만 이 선수가 한국에 왔을 때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굉장히 큽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저도 시마무라 선수 영상을 돌려봤고 다른 구단 뭐 감독님 관계자들과도 같이 이야기를 나눠봤을 때 시마무라의 장점은 결국은 이동 공격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의 피치처럼 이 선수가 이동 공격으로 옵션을 얼마나 뚫어주고 블로커를 끌어주냐에 있어서 이 선수의 강점이 나오는데 이동 공격은 세터와의 호흡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렇죠. 근데 시마무라는 일본 리그에서 뛸 때는 일본의 세터들과 호흡을 맞춰왔어요. NEC에서. 그렇죠. 한국에 오면 말도 안 통하고 처음 맞춰보는 세터들이랑 호흡을 맞춰야 되는데 그때 이 선수의 강점을 살려줄 수 있을 정도의 세트 플레이가 나올 것인가? 저는 물음표가 크다고 봐요. 그 부분에서. 그렇죠. 남자부가 약간 이제 서브에 사활을 건다면은 여자는 점점 높이가 높아지는 느낌인데 그 점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조금 아쉬운 면은 있죠. 그렇습니다. 시마무라 선수가 신장에 장점이 있는 선수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 겁니다. 당연히 이 선수를 후보군에 올려놓고 있는 팀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일단 스펙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리고 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에 검증된 선수죠. 어느 정도. 다만 저는 우려되는 부분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아까 이야기했던 네네. 그리고 이 선수의 나이 때문에 V리그의 타이트한 스케줄에서 어느 정도의 체력 관리가 가능할 것인가도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절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36경기를 뛰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단기전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고요. 또 그 밖에도 제가 듣기로는 한 2-3명 정도는 좀 괜찮은 선수들이 있다고 맞습니다. 들었거든요. 이 선수 얘기하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베트남의 비치투엔 선수가 지원을 했습니다. 이 선수가 아포짓 아웃사이드 히터 미들블로커를 다 소화할 수 있다라고 지원서는 냈지만 실제로는 윙자원으로 분류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레프트 혹은 라이트 자리에서 뛰게 될 텐데 공격력에 확실한 강점이 있고요. 188입니다. 신장에도 굉장한 메리트가 있는 선수죠. 사이드 블로킹도 아주 괜찮겠네요. 대표팀에서도 지금 사실상 에이스로 뛰고 있는 선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자 배구가 특히 또 베트남이 강하죠. 다만 이 선수가 배구 외적인 이슈를 안고 있죠. 그러니까 이 선수의 성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남자가 아니냐 혹은 트랜스젠더가 아니냐 이런 논란이 굉장히 끊이지 않고 있는데 그렇죠. 제가 모은 정보 중에 공개할 수 있는 데까지만 공개를 하자면 출생신고는 여성으로 되어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자 대표팀에서 뛰는 것 자체는 규정상의 문제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표팀에서도 어쨌든 경기를 뛰고 있고요. 워낙 기량 자체는 좀 검증이 됐다는 것 같은데 어쨌든 국내 언론에서도 뭐 다뤄진 적이 있지만은 성별 논란이 어쨌든 있었던 선수이기 때문에 체크는 해봐야 될 것으로 뭐 어떻게 체크할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도 논란 자체는 현재 진행형이고 베트남 쪽의 배구에 어느 정도의 컨택을 할 수 있는 관계자와 얘기를 했을 때도 확답을 못 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수를 진짜 뽑아도 되는 거냐, 그러니까 뽑았을 때 외적인 이슈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거냐에 대해서는 여전히 물음표. 그러면 사실은 리스크가 클 수는 있겠죠. 그리고 저는 이 선수를 영상 통해서 게임을 하는 거를 봤는데 사실은 그 리스크를 감수하고 이 선수를 뽑을 정도인가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물음표긴 합니다. 그러니까 장점이 어떤 건지는 알겠으나 이 선수가 V리그에서 그렇게 자신의 장점을 살려서 좋은 활약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본인의 따라오는 논란을 차치하고서라도 거기서 저는 팀들의 평가도 많이 갈릴 거라고 봅니다. 요번에 좀 지원한 곳 중에 그 밖에 나라에서 뭐 카자흐스탄이나 이런 나라에선 또 없었을까요? 카자흐스탄 지원자들이 꽤 늘었죠. 작년에 비해서 많이 늘었는데 카자흐스탄 지원자들의 대부분이 허수에 가깝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피지컬적인 부분에서 카자흐스탄 선수들이 당연히 메리트가 있겠지만
실제로 이 선수들이 뛰는 경기 내용을 봤을 때는 지명권에 넣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다만 그 중에서 눈에 띄는 선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잔나 스로에시키나라는 선수가 있는데 아웃사이드 히터 선수거든요. 신장이 85cm입니다. 그러니까 국내 기준으로 아웃사이드 히터로서는 최상급 신장을 좋죠.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선수가 특이해야 할 점이 왼손잡이입니다. 그러니까 왼손잡이기 때문에 왼손잡이 아웃사이드 히터는 전술적으로 다른 부분을 요구해야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4번 자리 공격에 대한 어려움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아무리 잘 하더라도 그렇죠. 그리고 세터도 왼손잡이 아웃사이드 히터에게는 레프트 패스를 쏠 때 더 길게 빼줘야 돼요. 그럼요. 세터가 레프트에서 볼을 때리는 왼손잡이 공격수한테 볼을 조금만 짧게 줘도 무조건 셧아웃을 당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것들에 있어서 맞춰줘야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에는 아예 팀의 오더를 조정을 해줘야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최대한 2번에서 볼을 많이 때릴 수 있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감수하고 뽑을 것인가에 대한 저울질을 해봐요. 그렇죠. 누구나 서재덕을 꿈꾸지만 서재덕만큼 하는 선수가 거의 없었죠. 맞습니다. 왼손잡이 아웃사이드 히터라는 거는 본인뿐만 아니라 팀 모두에게 좀 부담을 지우는 일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사실 카자흐스탄에 대한 어떤 이미지는 사실 도로공사에 처음에 있었던 유니 선수가 좀 이렇게 말하긴 좀 그렇지만 좀 깎아먹은 게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게 분명히 영향을 끼칠 거라 보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카자흐스탄의 선수를 조금 눈여겨보는 구단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잔나 스로에시키나 선수 정도는 지켜보는 구단들이 꽤 있는 것 같고요. 나머지 선수들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없는 상태가 아닌가. 그러나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결국엔 대면 트라이아웃 전까지도 계속해서 경기 영상을 볼 거고 선수를 직접 확인하는 팀도 있을 거기 때문에 변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단순히 기량의 좋고 나쁨이 아니라 또 그 팀에 얼마나 필요한 자원인지도 또 그게 평가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나 확답은 못하죠. 그렇지만 정리하자면은 카자흐스탄에서는 잔나 선수가 어쨌든 그런 리스크는 있지만 좀 좋게 보는 팀들이 있다라고 좀 정리가 되는 것 같고요. 또 그 밖에 나라들도 조금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차근차근 소개를 해드리면 네. 필리핀의 엘리샤 솔로몬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아포지시고 신장이 85정도인데 영상을 되게 많이 봤습니다. 저도 관심이 많이 가서 봤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무난무난하다는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아포지스로서 풀타임 주전으로 좋은 활약을 할 것인가까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가지고 있는 피지컬을 살릴 줄 아는 선수고 전반적으로 크게 모난 부분이 없습니다. 서브도 준수, 공격도 준수, 사이드 블로킹은 꽤 좋은 편에 속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아포지 자리를 필요로 하는 선수라면 한 번쯤 검토해 볼 수 있다. 신장이 얼마 정도 된다고요? 85입니다. 85? 나쁘지 않네요. 그렇죠. 메가 선수와 비슷한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호주 지원자 알리사 킹켈라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아웃사이드 히터 아포짓으로 지원을 했는데 신장이 93입니다. 어우. 그리고 공격력이 어느 정도 장점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마치 지난 시즌에 GS가 뽑았던 스테파니 와일러 선수처럼 딱 그런 롤을 기대하고 쓸 수 있는 선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이드 블로킹에 있어서도 굉장한 이점이 되겠네요. 괜찮은데요? 여기까지입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선수들은 전체적으로 팀의 구미를 당길 만한 선수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 지원을 했다 못 뽑힌 선수 중에 재지원한 선수들도 몇 명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정말 굳이 꼽자면 나타니차 자이센 선수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터죠. 네. 태국 세터인데 이 선수가 세터를 눈여겨봤던 팀들이 끝까지 지명 후보군에 좀 놨던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다채로운 시도를 할 줄 아는 선수고 창의력이 있는 선수고 토스 스피드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신장에 약점이 있습니다. 신장이 72이기 때문에 많이 아쉽죠. 네, 이 선수를 뽑으면 사이드 블로킹 한 자리에 빵꾸가 뚫리는 건 확정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나머지 재지원자 선수들은 정말 크게 눈에 띄는 선수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여자부의 풀이 굉장히 한정돼 있다. 여자분은 아무래도 좀 재계약이나 아니면은 좀 수평 이동이 조금 유력해 보이죠. 아무래도.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뭐 특히 이제 지금 있는 선수들이야 뭐 4월 10일 전까지 아직 그들의 마음을 알 수가 없으니 이런저런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제가 드리긴 좀 어렵지만 지금 지원자 명단에 너무 익숙한 이름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스테파니 와일러, GS에서 뛰었던 스테파니 와일러 선수가 재지원을 했습니다. 아주 안타깝게 부상으로 나간 선수지만 또
나쁘지 않았죠. 그렇죠. 그런 와중에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리려고 했던 선수의 인기가 치솟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드는데 누굴까요? 레이나토 코코 선수가 재지원을 했습니다. 여기는 어느 정도 검증도 됐죠? 한국생명이 준우승을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힘이 된 선수고 V리그에서 본인이 경험해본 적이 없던 미들블로커 자리까지 어느 정도 소화를 했을 정도로 여러모로 배구에 있어서의 센스를 많이 갖추고 있는 선수입니다. 이번에는 일본에서 한 시즌을 뛰었고 한국 리그 다시 재지원을 하게 됐는데 레이나도 공격력에서는 확실히 보탬이 될 수 있는 선수입니다. 그리고 리시브에서도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위로 뛰어노는 리시브는 가능한 자원이거든요. 그래서 아웃사이드 히터를 보강하고 싶어하는 팀이라면 충분히 검토를 할 수 있다. 근데 지금 여자부의 의견을 종합해봤을 때 아웃사이드 히터를 검토하는 팀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나도 아마 충분히 후보군에 들어갈 수 있는 선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이번 아시아쿼터 여자부 풀은 좀 요런 어떤 감독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타나차랑 위파이선에서 정리가 될 것 같다고. 좀 그 정도로 아주 썩 좋지는 않고요. 사실 어떻게 적재적소에 좀 뽑는지가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수평 이동이 조금 예상이 됩니다. 또는 재계약이나. 이렇게 지금 남자부랑 여자부 조금 괜찮은 선수들을 조금 소개해 드렸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얘기도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 게, 요번에 중국 선수들이 못 나오게 됐죠. 좀 어떤 것 때문에 좀 못 나오게 됐을까요? 중국 자국에서 진행되는 성대항 대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중국의 전국체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국에서 뭐 전국체전하면 뭐 서울시, 뭐 부산, 뭐 경상남도, 경상북도 이런 식으로 참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중국의 각 지역별로 모여서 열리는 일종의 체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체전에 중국 선수들을 대거 참가시키기 위해서 중국 배구 협회에서 중국 선수들의 리턴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한국한테 개별적으로 요구를 한 게 아니라 중국 선수들에게 요구를 해놓은 상태인 거죠. 중국으로 돌아와서 성대한 대회에 참가를 해달라라는 이야기가 나온 상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남자부에서 여자부 풀이 남자부 풀을 좀 쫓아가기 어려운 이유가 이란 선수들의 존재 때문이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반대로 여자는 중국 선수들이 아주 풀이 괜찮거든요. 좀 그런 선수들이 참가하지 못한 게 좀 큰 요인이 아닌가, 뭐 이렇게 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슬슬 조금 요번 팬케이크 요번 주제 아시아 쿼터는 좀 마무리를 해볼까 하는데, 옆에 있는 희수 기자가 꼭 전해야 될 한마디가 있다고 하네요. 여자부 7개팀 감독님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힘드실 거 다 압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마이크 어딨어요? 아까 마이크를 주머니에 넣었다고? 잠깐만. 방송의 기본이 안 돼. 그만. 마이크를 주머니에. 이거 넣자. 다 들어가고 있어. 아 그래요? 아, 그래요? 들어가고 다행이네. 요거 안 해가지고.